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 경영자가 지난 28일 온라인 행사를 열고 회사 이름을 바꾼다고 깜짝 발표했다. 새 이름은 메타라고 했는데 로고는 팔자를 기울인 것 같은 모양의 무한대를 상징하는 이 수학 기호를 쓰기로 했다. 우리나라에서 싸이월드가 사라졌듯이 이제 페북이란 이 익숙한 이름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는 건가? 페이스북은 왜 갑자기 이름을 바꾼 건가요? 라는 의뢰가 들어와 취재해봤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건 우리가 아는 페북, 오가는 출근길 지하철에서 흔들리며 보던 이 SNS 앱이 메타가 되는 건 아니다. 17년 전 페북이라는 단일 상품으로 시작한 페이스북은 현재 왓츠앱, 인스타그램 같은 SNS 앱을 다수 가지고 있다. 바뀌는 건 전체 회사 명칭인 페이스북, 페북, 왓츠앱, 인스타 같은 개별 앱은 여전히 페북, 왓츠앱, 인스타로 남는다. 페북이 메타로 개명하며 내세운 공식적인 이유는 페북이라는 이름이 회사 전체 사업의 다양성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었다. 저커버그는 우리 정체성에 관해 많이 고민해 왔다면서 이렇게 설명했다. Facebook is one of the most used products in the history of the world. It is an iconic social media brand, but increasingly just doesn't encompass everything that we do. Instagram, WhatsApp, Messenger, Quest, now Horizon, Nazare, and more. Building our social media apps will always be an important focus for us. But right now, our brand is so tightly linked to one product that it can't possibly represent everything that we're doing today, let alone in the future. 여기 짜장면 한 가지만 파는 짜장면이라는 상호를 가진 식당이 있다고 해보자. 짜장면이 인기를 끌며 대박이 난 음식점 짜장면은 이후 볶음밥, 짬뽕도 내놓았다. 하지만 손님들은 여전히 짜장면을 짜장면만 파는 집이라고 생각한다. 식당 이름이 짜장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장은 식당 이름을 짜장면에서 중국집으로 바꿨다. 중국집의 메뉴는 그대로 짜장면, 짬뽕, 볶음밥이고 비로소 손님들은 중국집이 여러 메뉴를 판다는 걸 알게 됐다. 페북의 월간 사용자는 27억 명, 왓츠앱은 20억 명, 인스타는 10억 명쯤 된다. 이걸 다 가진 페이스북은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회사인데 사람들은 페이스북을 자꾸 페북 하나로 축소해서 바라본다. 그래서 새 이름을 달아줬다는 거다. 페이스북의 새 이름 메타는 요즘 유행하는 메타버스, 그러니까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가 융합한 3차원의 가상 세계를 뜻하는 메타 플러스 유니버스의 그 메타버스에서 따온 말이다. 앞으로 페북이 소셜미디어 기업을 넘어서 메타버스 회사로 성장하기를 바란다는 뜻을 담고 있다. From now on, we're going to be metaverse first, not Facebook first. The word meta comes from the Greek word meaning beyond. For me, it symbolizes that there is always more to build. There's always a next chapter to the story. 메타버스는 요즘 가장 주목받는 미래 산업 분야 중 하나다. 메타버스 게임 로블록스에서 사용자들이 올 2분기 쓴 돈은 6억 7천만 달러. 아직은 규모가 작지만 IT 전문 매체 디인포메이션에 따르면 2025년까지 메타버스 관련 시장 규모는 최소 820억 달러까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망 분야를 회사의 미래로 삼은 것도, 그걸로 회사 이름을 지은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니다. 하지만 왜 하필 지금? 미국 현지 반응을 살펴보니 개명의 타이밍을 두고 호의적이지만은 않은 분석이 나온다. 페북이 내부 고발로 추락한 이미지를 개명으로 만회하려고 한다는 거다. 뉴욕타임즈, CNN 등은 최근 페이스북의 내부 문제를 지적하는 보도를 잇따라 내놓았다. 보도의 근거가 된 건 페이스북 제품 매니저 출신의 내부 고발자 프랜시스 하우겐이 미 의회 등에 제출한 페북의 내부 문건이었다. 보도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지난해 미국 대선 과정에서 음모론과 가짜뉴스 확산을 의도적으로 방치했고 2019년에는 중동에서 자사 플랫폼이 가사 노동자 인신매매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알고도 방치해 애플 앱스토어에서 퇴출될 뻔했다. 또 유해 콘텐츠를 걸러내기 위해 도입한 페이스북 AI가 세차 영상과 총경 영상도 구분하지 못할 만큼 무능하다는 사실도 폭로됐다. 게다가 페이스북은 인스타의 영향력을 심층 조사해 젊은 층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이를 무시하기도 했다. 미국 의회에 출석한 하우겐은 이렇게 증언했다. Facebook knows that its amplification algorithms, things like engagement-based ranking on Instagram, can lead children from very innocuous topics like healthy recipes. I think all of us can eat a little more healthy. All the way from just something innocent like healthy recipes to anorexia promoting content over a very short period of time. 페북은 오물구덩이, 가족끼리 친구끼리 증오하게 한다.
분노해서 돈을 뽑아먹는 페북 계정을 닫고 떠나라. 청문회 관련 영상에 이런 댓글이 줄줄이 달릴 만큼 여론도 악화됐다. 그러니까 저커버그가 이런 타이밍에 17년 된 이름을 바꾸고 과거와 결별하고 새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나선 건 위기에 처한 페북의 이미지를 바꾸기 위한 승부수인 거다. 당신도 취재를 의뢰하고 싶다면 구독하고 댓글로 의뢰하시라. 지금은 테슬라 센서가 귀신을 감지한다는 소문이 사실인지 취재해달라는 의뢰가 들어와 취재 중이다. 구독하고 알람 설정하면 조만간 취재 결과가 올라올 거다.